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카르마 법칙을 보는데 이제 정말 본론에 들어왔었죠. 지난 시간에 잠깐 이 본론의 주된 아이디어만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았는데, 그때 얘기가 이 카르마 법칙이 운용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대체로 두 가지 원리가 있다. 두 가지 원리가 뭔가 하니 연속성과 되갚음. 그래서 우리가 카르마 법칙을 말할 때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보통은 이제 징벌적인 경향. 그게 무슨 내가 무슨 전생에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걸 받느냐, 이런 식의 너는 업보를 다르게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징벌적인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카르마를 전체적으로 공부해 보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생의 성향이 지속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서양 학자들이 이 전생의 많은 것들이 금생에도 현생에도 지속되는 거를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서양 학자들이 새로 발견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이 전생의 성향이 현생에 계속되는 거, 이걸 굳이 카르마 법칙이라고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거기에는 어떤 윤리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질 않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넓게 볼 때는 그것도 카르마 법칙의 한 전개 양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카르마 법칙이 구체적으로 발동하는 거는 대체로 보니까 착한 일을 했든지 나쁜 일을 했든지, 그래서 어떤 이 우주의 내적인 규범을 어길 때, 이럴 때는 카르마 법칙이 예의 없이 발동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문제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 연속성, 이게 재미난 얘기가 많습니다. 연속적으로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전생에 무슨 기계와 관계되는 일을 했다면 이번 생도 거의 마찬가지다. 이번 생에 직업이 말이죠. 예. 또 전생에 돌을 닦았으면 절에가 닦든지 어디가 닦았든지 이번 생도 비슷하겠다. 예. 그런 면에서 연속성이 있는데, 근데 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라지니시 책인가? 인도의 구루 책을 보다가 이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냥. 옆길로 좀 갑니다. 이제 한쪽에는 아주 명망이 자자한, 명망이 높은 그런 구루가 살고 있었어요. 그 앞집에는 율락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니? 이 구루는 맨날 밑에 있는 율락 여성 집을 보면서 남자가 들어가면 또 왔구나, 가서 무슨 짓을 할까, 맨날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율락 여성은 그 구루를 보면서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성스러운 분일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난 몸은 비록 이렇게 살지만 내 마음은, 내 정신은 바로 저 선생님처럼 하겠다. 살겠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 율락 여성은 굉장히 높은 하늘로 가고, 이 힌두교 구루는 밑으로 가고,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그게 뭔가 하니 지금 생각하는 거, 이게 그대로 연속된다. 그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무슨 하는 일이 뭐냐,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 예.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제가 케이시 책을 보니까 카르마 연속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또 카르마가 지속되는 모습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몇천 년을 거쳐서 어떤 한 영혼의 성향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가끔 소개를 한 건데, 미국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은 마사지로 아주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여성을 라이프 리딩을 해보니까 미국 역사 초기에는 의사였는데 인디언과 교류하면서 자연요법이라든가 약초요법에 대해서 많이 배운대요. 그러다 갑자기 붕 뛰어가지고 초기 기독교 시대로 갔더니 그때는 로마에서 목욕탕과 마사지실의 감독관의 일을 했다네요.
계속 마사지는 갔죠. 근데 심지어는 기원전 1만 3천 년경, 그게 이집트가 되겠는데 1만 3천 년경 참 대단한 세월입니다. 1만 3, 그때 만들어진 그 미라를 소련 이 KGB 친구들이 발견한 게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그쪽 세계 가면은 뭐 이 상상을 절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때 이집트에서 미라 만드는 일에 참여해가지고 그때 인체 내부 구조라든가 약초, 향료, 화장품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미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예. 그 피를 다 뽑아야 되고 이 골도 다 뽑아야 되고 뭐 굉장히 복잡해서 인체를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슷한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뒤에서 말하는 지금까지 봤던 천재들, 뭐 금방 생각은 안 납니다만 음악에 서양 모차르트 이런 사람 생각이 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수많은 생, 몇백 생 이거 거쳐서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속성이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더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한번, 다른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연속적인 모습에서 놀라운 사례들이 있는데 제일 놀라운 게 이 우리 얼굴의 이 모습 있잖아요. 이게 전생의 모습, 그 전생의 모습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전 이걸 가장 많이 주장했던 사람은 샘 큐라는 의사인데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왜 그런가 하니 이안 스티븐슨의 이 연구 있잖아요. 40년 동안 했던 그 환생에 대한 연구. 그걸 바탕으로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생에 이런 사람도 나와요. 이런 사람 이 사람 책이 Born Agai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수많은 유명인들, 셀럽들의 전생이 뭔가 주로 미국이죠. 거기 보면 피카소, 고갱, 엘고, 미국 클린턴 할 때 부통령 했던 사람, 클린턴, 머스크,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 X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전생이 누구였냐? 그래서 그걸 밝혀내고 현재 모습과 전생 추정되는 그 모습을 같이 이렇게 놓습니다. 사진을. 그리고 밑에는 거꾸로 놓여가지고 놔요.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광대뼈라든가 이런 데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거 보면은, 그럴듯해요. 정말 좀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샘 큐인데 이 사람이 그 나중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추정한 다음에 어디 가서 컨펌 받는지 아세요? 자기 이제 이 영매라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영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매는 뭐예요? 영하고 교통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영매는 그 교통하는 영이 또 이것도 이집트 사람이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굉장히 센 영이에요. 제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기억이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 큐 박사가 이 영매한테 물어봐요. 야, 정말 클린턴의 전생이 누구냐? 피카소 전생이 내가 보는 게 이 사람이던데 그걸 맞는지 내가 모시는 그 영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나와요. 티나 터너 얘기도 나오고 티나 터너 전생이 또 잊어버렸습니다. 물어봐서 마지막에 그 영이 컨펌을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나온 영이 상당히 유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런 식으로 미국은 영매를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영적인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나라도 영매가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무당 같은 거거든요. 근데 좀 달라요. 한국 샤먼은 사제 성격이 강합니다.
종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구실한 종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쪽 영매는 그런 건 하지 않죠.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내 전생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네? 근데 재미있잖아요. 이번 생에 내 부모와 전생에 내 부모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생과 현생의 내 얼굴이 비슷하냐 이거예요. 네? 부모가 다른데.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금의 내 모습이 물론 현생 부모의 그 유전인자가 바탕이 되겠지만 그 외에 그 내가 갖고 있었던 까르마가 연속성으로 붙어서 거기에서 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던 그런 정보가 그게 이제 그 임프린트 되면서 현재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겉모습만 비슷한 게 아니고 뭐 내 성향, 내가 갖고 있는 성향,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굉장히 리버럴해 생각, 자유스러운 사고를 가져. 어떤 사람 아주 좀 고지식하죠. 이런 것들. 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지속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제 전생에 내가 믿던 종교와 현생에 믿던 종교하고 다를 수 있죠.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다른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전생에 어떤 종교를 믿던, 현생에 무슨 종교를 믿던 그건 관계가 없고 그 종교를 믿는 태도가 같다는 거예요. 전생에 불교를 믿었고 지금 기독교를 믿는데 굉장히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게 보수적인 사람은 전생에서도 불교 보수 펀더멘탈이고 현생에서도 기독교 펀더멘탈이에요. 또 전생에서도 이 리버럴이면 현생에서도 리버럴이에요. 종교를 뭘 믿어도 관계없겠다. 저는 이제 굉장히 자유분방한 쪽인데 제 전생 잘 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계속 이제 도 닦고 뭐 이런 거 공부하고 뭐 이런 걸 제일 많이 했는데 그때에도 어느 전생인지 모르겠는데 그때에도 굉장히 리버럴 했대요. 무슨 이 귀염에 얽매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지금도 제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남한테 참견받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아마 다음 생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리버럴하게 사는데 갑자기 보수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이런 내적인 성향뿐만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태도, 외적인 데에 대한 태도, 뭐 정치적인 성향, 인종, 또 뭐 차별하는 거 이런 것들, 또 뭐 동성애에 관한 태도 이런 것도 연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 말이죠. 우리가 참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사람은 25 지나면 안 바뀐다. 저는 25 갈 것도 없고 거의 안 바뀌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고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게 봐서는 왜 그런가 말이죠. 이미 전생에서 수많은 까르마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까르마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 우리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뭘 바꿉니까 바꾸기는. 응? 이게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알고 그 안에서 또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어요.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저는 노력을 잘 안 하는데 왜 그러는 건 노력해봐야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네. 그런 주의예요, 그런 주의. 너무 이제 고지식하게 살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돌아가는 대로 살자. 네? 왜? 안 바뀌니까. 네? 힘듭니다. 잠깐. 자, 그건 이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직업이 연속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생에 기계를 만지던 사람은 현생에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근데 외향은 좀 바뀌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같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이안 스티븐슨의 책에 보면은 거의 황당무계한 예가 많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그 공군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미얀마에서 추락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요. 미얀마인으로.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는 거니? 그 생에 태어나서 자동차 수리를 해요. 미얀마는 뭐 항공산업이 발전이 많이 안 됐겠죠. 이제 50년대니까. 그러니까 항공산업 갈 수가 없는데 가장 비슷한 거. 그 비행기가 가장 비슷한 게 자동차 아니겠어요. 자동차 수리를 하는데 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 친구가. 그리고 항상 자기는 영국에 가야 된다 그러고 영국에서 손님 오면 자기가 다 안내해주고 말이죠. 뭐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의 전체적으로 이제 하는 게, 제 경우도 그랬어요. 제가 전생 잘 보는 친구들 이제 옆에 한둘 명이 있는데, 제가 뭐 이집트에서 고이집트인지 뭐 무슨 이집트인지 모르겠는데, 헬리오폴리스라는 데서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도시가. 거의, 고왕국에서 사제했었대요. 근데 그 친구는, 저하고 이제 같이 동네에 있었대요, 그때. 이집트에서. 그래서 그 친구는 거기 갔다 왔어요, 헬리오폴리스에. 그래서 어쩌냐 그랬더니 뭐 고향에 온 것 같다고 뭐 그래서 그 웃긴 소리를 말하라. 그거 괜히 그거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혼자 하면 재미나서 미안한데 제가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갔었어요. 10여 년 전에. 이제 서양 박물관은 일단 들어가면은 이집트 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집트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히타이트 문명 뭐 이런 거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 문명이 다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중국을 하고 이제 뒤에 한국과 일본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 발전사가 다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집트에서만 친근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괜히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나는데 히타이트 같은 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메소포타미아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중국 청동기 것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거. 모르겠어요. 이집트 거는 지금도 TV에서 이집트 다큐가 나오면 반드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그때 전 선생 얘기했던 친구 말이 맞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제가 뭐 전생에도 뭐 돌을 닦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누더기 도사라고 불렸대요. 그러니까 옷은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옷 차림에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사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이건 지금 오늘은 방송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양복이라도 입고 나오죠. 보통 다닐 때는 양말도 안 신고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옷 입고 다니고 누가 어디 가면 교수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렁뱅이가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것들도 이상하게 그게 맞는다면 이상하게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저도 다음 생에는 거의 비슷한 관계, 종교적인 쪽으로 계속 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꿈은, 다음 생의 꿈은 또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거 하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는 대로, 이건 환생 소망입니다. 어디 가서 빌어야지 이게 성취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다음에 종교도 이제 바뀌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전생에 믿었던 종교와 현생 종교가 비슷하거나 같을 것이다. 근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우리가 전생에서 이제 가족끼리 만나서, 친구끼리 만나서 일정한 까르마를 짓고 이제 인연 맺잖아요. 그러면 다음 생에 사람들 만나려면 바로 그 사람들 또 만나요. 왜? 그 사람들하고 인연을, 까르마를 쌓기 때문에 그거를 풀기 위해서 다시 만나야 돼, 여기서. 그러면은 종교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랍의 무슬림들이 죽으면은 저승 가서 역시 이 현생에 살던 사람 무슬림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슬람식 예배도 드릴 거고 말이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또 같은 지역에 환생을 해서 또 이슬람교도 믿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무슬림으로 살다가 다음 생에 갑자기 태국에 불교도로 태어나지는 않지 않겠냐 말이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까르마에 따라서 종교가 바뀔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 그때 이제 영국 기독교인인데 현지에서
힌두 인도인들을 종교적으로 박해한다. 뭐 저 힌두교 막 미신이라고 그러고 막 성상 파괴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다음 생에는 힌두교인으로 태어나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종교가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인종도 바뀌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바뀌는 것도 보다는 인종이 연속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안 스티븐슨 책에서 더 극적인 신뢰는 버마의 한 집안인 한 사람인데 2대에 걸쳐서 같은 집안에 태어나더라고요. 이안 스티븐슨 박사 차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화살표를 해요.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현생에 태어나고 말이죠. 할아버지 장녀를 태어나고 아버지 장녀를 태어나고 그다음에 자기가 태어나거든요. 이제 이 친구가 어린 친구인데 전생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현생의 할머니를 이모라고 불러요. 좀 복잡하시죠? 자관 이제 그렇게 몇 대도 같이 태어날 수 있겠다. 같은 집안에서. 근데 제가 자꾸 그러죠. 예외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바뀌는 극적인 예. 그러니까 이 인종이 바뀌는 경우. 이것도 이안 스티븐슨 책에 나오는데요. 이 Reincarnation and Biology라는 책, 현생과 생물학이라는 책에 약 220개의 신뢰를 들어서 2권인데 한 페이지가 1100페이지, 따라서 한 2200페이지 된 거기 나온 실화들입니다. 일본 병사 얘기인데 미얀마 수도 랑군이죠, 거기가? 양곤, 작은 발음은 그렇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이제 숨어 있다가 미군이 오니까, 연합군이 오니까, 이제 그땐 일본 사람들은 잡히면 다, 천황을 배반한다고 이제 그렇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여기 목을 칼로 그어서 자살을 합니다. 거기 죽고 나서 호수 옆에 죽었다는데, 거기서 30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말로 하면은 지방령, earthbound. 이게 자기 죽은 데서 못 떠나는 거야. 안 떠나. 안 떠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는 자기가 죽은지 몰라. 예?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로 갈 줄은 몰라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예? 어떤 30년 동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범한 남녀들이 데이트로 오면은 호수에다 돌을 막 던지고 그랬대. 놀래켜주고. 그게 이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거든요. 왜 있잖아요. 멀쩡한 방인데 방 안에서 막 의자가 날아다니고 서랍에 빠져가지고 날아다니고, 예? 또 어떤 때는 영국에서 유명한 예인데 제가 다큐로도 봤습니다. 영국 어떤 집인데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굉장히 강한 집이거든요. 거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진짜인지, BBC가 찍었어요. 근데 영국 국영방송이 찍었어요. 이게 가짜 아니겠죠? 그러니까 거기 그 집안 아이가 침대 위로 붕 떠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게 유명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야, 참, 여러분, 칼 구스타프 융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이 심리학자, 정신 분석, 분석 심리학자지만, 영적인 현상, 또 죽음 뒤에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자기가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경험을 합니다. 자기 옆방,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옆방에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래서 이 폴터가이스트 현상은요, 사실 같아요. 이게, 무슨 환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게 덥석 믿지 못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의자 같은 걸 움직이는 건 뭐예요? 영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은 에너지에 불과하잖아요. 네? 에너지에 불과한 게 어떻게 이런 물체를 옮기냐 이거예요. 나는 이 고체인 몸이 있잖아요. 이것도 고체고. 그러니까 이거 옮길 수가 있지. 아무 머티리얼이 없는 에너지체가 어떻게 옮기겠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난 날아다니니 어떡합니까, 그거?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일본 병사, 이제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한 병마인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400m 떨어진 곳에 그 남자 집에 가가지고 그 남자 집에 아들을 태어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1차는 일본 사람이다. 응? 이제 무릎 꿇고 한 끼를 좋아하고 회를 먹길 좋아하고 이제 동남아에서 회를 안 먹잖아요. 근데 회 먹기 좋아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일본에 내 가족이 있다. 내 가족은 돈이 많다. 가서 내좀 크면 일본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안 가지가 그런 나중에 안 가간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저런 기억들은 대체로 전생에 대한 기억은 대체로 뭐 한 10살 전후로 하면 거의 없어져요. 이게 이번 생에 적응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니, 굳이 기억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기억 안 하면 사라집니다. 왜 그래요? 당연히 이번 생은 이번 생에 충실히 살아야죠. 네? 그런데 이 경우에 말이죠. 이 친구가 일본 병사가 왜 일본에 가서 환생을 하지 않았는지, 자기 일본의 가족도 있고, 그때 자기가 영혼의 상태로 가서 전생에 자기 일본 엄마도 만나게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안 갔을까? 아까 그 영국 병사도 조종사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스티븐슨이 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나? 네? 근데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신뢰를 보면서 우리가 이번 생에 내려올 때 어떤 이제 생을 디자인할 때 반드시 전생의 영향만 받는 것은 아니겠다. 여기서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겠다. 지금 조금 얘기했던 일본인 병사 보세요. 뭔 인연이 있어요, 여기죠. 버마에, 미얀마에. 근데 여기서 부모와 자식의 그 인연을 만들잖아요. 이러면서 새로운 그 인연을 만드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서 생각드는 기억나는 게, 상기되는 게, 입양인들 문제예요. 입양하라는 말 안 썼으면 좋겠는데, 아니, 입양된 사람들은 뭐,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아이입니까? 맨날 입양아, 그러게. 입양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입양인 경우에, 저는 그 입양인 경우를 보면은, 까르마는,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낳아준 친부모하고는 까르마적인 관계가 거의 없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왜? 아버지는 뭐 한 일이 없잖아요. 이 아이를 만드는데. 그죠? 딱 잠깐 그냥 하고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뭐 뱃속에 10달 동안 있고 있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인 까르믹적인 인연은 입양으로 간 부모와 그게 진짜 인연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부모는 그다지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특히 부친은 거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입양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도 어머니를 찾지만 아버지 찾는 얘기 제가 못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관계를 볼 때 이 블러드 라인, 혈통,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까르빅 라인이 중요한 거다 말이죠. 아무리 혈통이 가까워도 까르마가 안 맞으면 꽝이에요, 꽝.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공자를 좀 비판을 하는데 좀 옆길로 갑니다. 이 공자는 가족 관계를 천륜이라고 해서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특히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특히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이거는 천륜이에요. 하늘이 내려준, 못 바꿔요. 근데 이 주장은 이번 생 하나만 봤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닌가. 사실 공자는 이 사후생 이런 데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유교는 문제가 가부장제. 이 부모를 너무 하늘처럼 본 거.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이번 생에 하나의 관계인 거지, 그게 무슨 절대적인 관계가 될 수는 없겠단 말이죠. 어떤 까르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무조건 다 무시하고, 이
아버지한테, 특히 아버지한테 너무 절대적인 권한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는데 잘 모르는 겁니다. 이 부모에게만 유교에서는 친이란 말을, 친이란 그 단어를 씁니다. 친. 양친 부친할 때. 예? 자, 이 친은 뭔가 하니 유교에서는 사랑을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등급. 맹자의 진심편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랑은 친이에요, 친. 그건 뭔가 하니 부모님, 그 친이라고 그러는데 부모님을 친하게 여기고, 이 친이 친구 이게 친한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바쳐서 모시는 그런 친이에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죠. 또 부모님 왼손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불교 기독교에서는 그것도 갚으면 안 되죠. 네?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이기 때문에. 근데 유교에서는 안 돼요. 부모 죽인 왼손은 반드시 갚아야 그 효입니다, 그게. 네? 그때 참 부모님에 대한 사랑, 공경이 친이에요, 친. 그 다음이 인이에요, 인. 인민, 백성을 사랑한다. 그 유교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인이 아니에요. 근데 인도 친애는 밀리는 겁니다, 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애물. 사랑인데 사랑했자. 물질은 이 애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유교는 친, 인, 애라는 등급의 사랑이 있어요. 이 기독교나 불교나 기독교에는 이런 등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까르마 이론에 따라서 계속 역할이 바뀌어서 태어나는데 굳이 지금 이게 그냥 꼭 이게 절대적인 관계다. 응? 내가 굳이 말씀드리면 그 여러분 지금 사는 가족이 있잖아요. 이 가족이 사실은 전생에서는 다른 역할로 도와요. 만약 이번 생에 아버지와 딸로 태어났으면 전생에서는 뭐 부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전전생에서는 뭐 할머니와 뭐 조카로 태어나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 바뀌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인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동네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미국 그 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 엄마가 아기 이 기저귀를 갈아주면은 이야기가 저 전생에서 내가 엄마 기저귀 갈아줬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전생에서는 당신 아버지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얘가 어린애가 뭐 거짓말 할 것 같지는 않고 한번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어떻게? 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애한테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와 다른 사람이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야, 전생이 누구지 찾아봐. 딱 집들여. 이게 나였단 말이야. 응? 자기 할아버지를. 그런 얘기들이 거의 비일비재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 사람을 대할 때 가족 관계도 그렇고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을 특정한 관계로 보지 말고 보고 거기 묶이지 말자 이거야. 모두 평등하게 보자. 그래서 내가 자식들을 대할 때도 내가 부모를 대할 때도 내가 이제 부모라면 이번 생에 내가 너의 부모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자식도 옥죄지 않고 좀 자유롭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이 너무 강해서 핏줄을 너무나 많이 강조해요. 아이고 내 새끼 우리 강부자 씨가 맨날 그 얘기 아이고 내 새끼 그래가지고 세상에 할머니들이 이제는 지금은 안 그러겠죠. 할머니들이 자기 손자한테 밥 먹일 때 자기가 이렇게 먹고서는 그다음에 그거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이 피 혈통 이게 너무 중요시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한국 그 가부장주의 때문에 많은 그 피해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한국 드라마에 그 출생의 비밀 해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옛날 드라마인데 에덴의 동쪽인가 한번 아니 뭐 그거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에덴의 동쪽의 그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철천지 원수가 있어요. 어떤 남자인데 아버지 버릇된 남자예요. 근데 어쩌다 봤더니 이게 친아버지야 이게. 응?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자가 기차를 바꿔 탄다지 뭐 이래가지고 잘못 바뀌었어요 이 아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원수였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아버지한테 붙어요. 응? 참나 그거 이렇게 뭡니까 이 혈연 중시하는 게
다 유교에 나와요. 유교는 높은 가르침이 많은데 사회 정의고 뭐고 효합했으면 다 같아요. 다 무력화돼요.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느 날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이 와이셔츠를 입고 나오는데 피가 묻어 있고 뭐 이래. 또 아버지가 어디 봤더니 아버지가 칼을 숨겨놨는데 거기 피가 묻어 있어. 봤더니 분명히 아버지가 저걸 한 거야. 누굴 죽이고 왔어요. 이럴 때 신고합니까? 절대로 신고 안 해요, 우리는. 아버지 얘기는. 친족에 대해서 사연 같으면 달라요. 신고합니다. 이게 어디서 보면 나오는 거 아니? 맹자의 그 진심편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정확히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물어보죠. 그 맹자 보고 어떤 사람이 손임금이 손임금이 아버지. 이게 고수예요, 고수. 여기 먹는 고수도 있고 영화배우 고수도 있잖아요. 손임금의 아버지가 고수인데 손임금은 그 역대 임금 신화적인 임금 가운데서 효자로 아주 이름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요순할 때 손임금의 아버지가 살인을 했다. 그러면 손임금은 자기 아버지를 경찰서에다 고발해야 되냐? 그때 맹자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응?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손임금이 지배하던 나라 다 관두고 아버지 들러없고 저기 사이로 어디 가서 그냥 평생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그러면 맹자가 뭘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수 손임금의 아버지가 죽인 사람이 있죠. 예? 이걸 A라고 그러죠. A. 그럼 A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교 가르침 따르면 아버지 죽인 왼손 반드시 가서 죽여야 됩니다. 그죠? 그게 효라는 말이야. 이 사람이 A의 아들이 고수를 찾아가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수는 또 그거 죽인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손임금과 이 A의 아들은 같은 유교를 신봉하는데 마지막에 충돌이 나죠. 잘못된 거예요, 유교 가르침이. 어디서 잘못됐다? 손임금이 사회 정의를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사랑에 취해가지고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를 배신한 겁니다. 네? 배반한 거예요. 여기서는 살인을 하게 되면 그건 사회적 정의를 다스려야지 그게 아닙니다. 유교가 이렇게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 이게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 한국에 좀 이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었고 좋은 점도 물론 있고요. 네. 어떻든 그래서 이 모든 인간관계를 이제 이런 이 가족적인 그런 친근성은 그건 좋아요. 네. 그러나 항상 그거 외에도 까르마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걸 중시해야겠다. 근데 참 재미난 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까르마적 라인이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까르마로 붙은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대표적인 게 저는 보기엔 부부관계. 그 부부관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피는 하나도 안 섞였잖아요. 세상에 제일 가까운 관계죠. 그죠? 누가 남하고 발가벗고 삽니까? 그렇게. 네? 자식은 좀 예외고. 네? 어느 남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피는 한 방울도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부부관계라는 거는 그만 까르마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도 이제 굉장히 한국 사회는 아까 얘기처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가장 중시되는 그 가족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점차 이제 부부 간의 관계가 중시되는 사형처럼 이제 옮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 부모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 자식의 죽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는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는 부모의 죽음이 가장 큰 거였었습니다. 가장 이 슬픔이 큰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부모의 죽음은 한 1년이면 잊어버리고, 배우자 죽음은 3년, 혹은 뭐 더 가까웠으면 더 갈 수도 있겠고,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그 배우자의 죽음이 더 가장 큰 상실이 될 거다. 그런, 사회가 될 거로, 예측이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인종이 안 바뀐다고 그랬는데 또 인종이 바뀌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다. 에드가 케이시에 나오는데, 남미의 어떤 노예 원주민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음 생에 백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백인 변호사가 돼요. 그래서 원주민을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만일 그 전생에 이 박해를 받던 원주민이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지만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저 백인들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렇게 좋은 데로 못 태어나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내 생에 내가 좋은 데 태어나서 우리 형제 자매인 이 원주민들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수하지 않겠다는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또 자기 전생의 동족들을 위해 봉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계속 좋은 까르마를 쌓는 거예요. 복수를 안 했기 때문에 좋은 까르마를 쌓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 생에는 또 자기 동족들 위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또 쌓죠. 이런 식으로 까르마 법칙을 잘 알면 계속 성장,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인종이 바뀌는 거에서 제가 옛날에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죠. 캐롤 바우만이라는 미국 주부가 자기 아들이 이제 백인인데 전생 봤더니 흑인 병사였다. 이번 생에 백인으로 태어났는데 또 그 책에도 그게 안 나와요. 왜 남북전쟁 때 흑인 병사가 이번 생에 백인으로 태어났는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뭐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성별 문제인데 성별은 제가 처음에는 계속 바뀌어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브라이언 와이스의 환자 있잖아요. 캐서린 경우에 한 70 몇 번의 전생을 보면은 계속 여자 남자는 많이 바뀌더라고요. 여자 노예였다가 남자 군인이었다가 뭐 이런 게 바뀌는데 또 한번 전생에 게이였던 스리랑카 두 남자가 있었는데 억울하게 죽거든요. 막 맞아가지고 죽고 막 이래요. 이번 생에는 쌍둥이 자매로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바꿔 태어난 이유가 남녀의 경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성을 바꿔가면서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녀가 얼마나 다른가 이 문제는 재미난 예가 많이 있죠. 몇 년 전에 꽤 됐어요. 이 책이 있었죠.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다른 데서 와가지고 너무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서로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회학 책에서 본 건데 이 제목이 The Longest War, 그러니까 가장 긴 전쟁이다. 그런 제목인데 뭔가 아니 남자와 여자의 전쟁이에요.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 골짜기 여기 큰 골짜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거기에 남녀가 서 있어요. 아주 가깝게. 응? 이 남녀가 이렇게 가까운데 그 사이에는 깊이를 할 수 없는 골짜기가 있다 이거예요. 서로 이해를 못해요 이게. 저는 이게 동의해요. 참 서로 모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성을 바꿔서 성별을 바꿔서 태어난다. 뭐 다 여자들은 다 똑같아. 남자는 다 똑같아요. 이런 얘기하는 게 다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성별은 바뀌지만 어떻게 남자가 여자로 바뀌든 어떻게 되든 전반적인 성향은 바뀌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연속되는 얘기가 많은데 오늘 뭐 시간이 뭐 다 돼가지고 여기서 끝나야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직업도 연속적이게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직업이라는 것도 이번 생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일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천직,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으면 행복한 거예요. 일단 내가 하기 싫은 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구든지 어떤 한 일에는 천재적인 그런 기능을 늑저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또 얘기가 많아서 이건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